먹기 죽을 정도는 아닐 텐데. 자웅동체. 아, 이건 제가. 자웅동체. 저 죄송합니다. 꽁투하지 마세요. 예. 세균이 감염됐다. 감염됐다. 자, 다시 한 번. 상체에 세균이 감염됐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아니, 뭐지? 아, 밀가루 털어주는 거. 좋은 후배구나. 아니, 그거 이렇게 옆에 이렇게 털어주는 거는 김대희 씨가 안 해줘요. 네. 암수 한 번. 요즘 문제 막막해서 힌트 좀 받고 가겠어요. 교수님 비웃고 계시나요?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자동차 공학과거든요. 제 생각의 힌트는 그 힌트가 될 만한 충분한 정보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갔다. 충분한 시간입니다. 같이 나가긴 같이 나가시죠.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고기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익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안에 들어간 고기가 제대로 익진 않은 거죠. 네. 정답은? 나와봐. 내가 할게. 나와봐. 샌드위치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고기가 제대로 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날고기를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고기가 그 세균 감염된 고기를 먹은 거죠. 예.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부모가 주말 여행을 떠나고 없는 동안 빈집에 형과 단둘이 남은 제프리. 야구를 하다 작은 부상을 입고 감기를 앓은 것이 전부였지만 이틀 뒤 제프리는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제프리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샌드위치 재료를 찾던 팀은 냉동닭을 발견했고 엄마가 하던 대로 먼저 해동시킨 후 가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냉동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있었던 것. Hey, get the chicken if there's one in the microwave. Alright. 하지만 어린 제프리는 닭고기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됐다는 걸 알 리 없었고 Is it done? 그저 가열 시간이 끝나길 기다려 닭을 꺼냈습니다. So hot. 하지만 익은 줄 알았던 닭고기는 덜 익은 부분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곳엔 살모넬라균이 살아있었던 것. 아무것도 몰랐던 형 팀은 익힌 닭고기를 나누려다 야구를 하다 공에 맞은 동생이 안쓰러워 제프리의 방에 닭고기를 통째로 올려줬고 그렇게 제프리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닭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프리는 수십 차례 설사와 구토를 하며 부모가 여행을 떠나고 없는 이틀 내내 그렇게 탈수와 고열로 시달리다가 급기야 살모넬라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결국 폐혈증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냉동닭을 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모넬라균은 살아남아 어린 소년의 생명을 앗아간 걸까요? 먼저 제프리의 몸에 식중독을 일으킨 살모넬라균은 닭, 오염된 우유, 계란, 육류 등의 식품에서 발견되며 이 균에 감염되면 심한 복통과 구토, 발열 등이 나고 설사의 경우 피나 점액이 섞여 나오기도 하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나 노인, 만성질환자가 이 균에 감염되면 균이 피를 통해 전신으로 퍼져 심한 경우 폐혈증, 감염성 심장 내막염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모넬라균은 60도의 열에서 최소 5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기 때문에 음식을 충분히 가열해 먹는다면 식중독의 위험은 없는데 하지만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요리를 하거나 냉동식품을 데울 때 음식 전체에 충분히 열을 가하지 않으면 살모넬라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것. 그렇다면 전자파를 발생시켜 식품 속 물 분자의 회전 운동을 유도해 음식을 데우고 익히는 전자레인지는 음식에 얼마나 고르게 온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실험은 전자파를 받으면 불이 켜지는 네온램프를 이용해 전자레인지의 내부에 얼마나 고르게 전자파가 전달되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이것이 실험에 이용될 네온램프입니다. 먼저 램프에 연결된 전기선을 제거한 뒤 전자레인지에 회전 접시에 올려놓고 작동시키면 전자파가 네온램프에 전달돼 불이 켜지게 됩니다. 자, 그럼 500개의 네온램프를 전자레인지 회전 접시에 빼곡히 부착한 뒤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전자파를 받자 네온램프의 불이 환하게 켜지는데 하지만 네온램프 500개 중에는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자레인지의 전자파가 회전 접시에 고르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면 전자레인지 안에 실제 식품을 넣고 5분간 가열하면서 음식 전체에 얼마나 고르게 열이 전달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도가 낮은 부분은 푸른색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점차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먼저 전자레인지로 가열하기 전 생닭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이처럼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 5분간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5분) 후 그 결과는 생닭고기는 가운데와 가장자리 부분이 여전히 푸른색으로 이 부분에는 열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냉동닭으로 생닭과 마찬가지로 실험에 앞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생닭과 마찬가지로 푸른색을 띠고 있었는데 5분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면 가장자리가 푸른색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도 안 익었어요. 그렇다면 냉동식품 조리법대로 냉동닭을 먼저 해동시킨 후 가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해동을 하고 다시 가열하죠. 과연 그 결과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보니 실험 결과 이처럼 해동을 시킨 닭고기가 그렇지 않은 닭고기보다 붉은기가 더 많고 고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열이 더 고르게 전달된 것입니다. 전자레인지 안에서 전자파가 발생을 하면은 이 전자파가 그 벽면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히면서 반사가 되는데 이때 그 반사된 에너지가 많이 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 가는 부분이 발생을 함으로써 그 전자레인지 안에서 온도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식품이라 해서 그저 따뜻해질 정도로 데우기만 하면 된다는